세계 1등 투자가 어려운 이유. 2021년도 세계 1등 주식은 다우, S&P 500,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모두 아웃퍼폼할 예정입니다. 애플의 주가입니다. 2022년 12월 9일 현재 YTD, 그러니까 올 초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주가 기록을 나타낸 것이죠. 35.29%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주가입니다. 2021년 12월 9일 현재 YTD 24.32%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 주가 지수입니다. 2021년 12월 9일 현재 YTD 27.04%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주가 지수입니다. 2021년 12월 9일 YTD 18.30% 상승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3대 지수인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모두 아웃퍼폼하며 무려 30% 넘게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지난 5년간 상승을 다른 지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최근 5년간 514.53%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주가 지수입니다. 최근 5년간 186.96%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최근 5년간 108.0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최근 5년간 80.97% 상승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5년간 나스닥 514.53% 상승하면서 다른 지수와 봐도 압도적입니다. 3대 지수 중 가장 좋은 나스닥 지수의 2배가 넘고 다우존스 지수보다는 거의 6배 가까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1등 주식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유는 지수보다 더 상승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1등 주식과 지수를 비교하느냐라고 한다면 지수를 이기는 개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해는 세계 1등 주식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서 개인이 세계 1등을 이기기랑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워렌 버핏 10년 투자 내기 압승 상금 전액 기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2008년도 1월 1일자 시작된 내기는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이던 지난 12월 29일 버핏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버핏의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7.1%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낸 반면 반해 프로테제의 헤지펀드 수익률은 2.2%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온갖 똑똑한 애들은 다 모였다는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고작 연간 2.2%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수를 이길 수 있을까? 단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년에 아웃퍼폼 했던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올해는 마이너스 한 30% 가까이 되죠. 워렌 버핏만이 연평균 21%,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인 마젤란 펀드의 운영자 피터 렌치가 29.2% 정도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워렌 버핏 수익률을 어떻게 이기냐고. 워렌 버핏도 사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1등이 워렌 버핏 수익률을 이기는 것은 세계 1등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은 지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1등도 재미가 없는데 지수가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수 투자는 연평균 9.1%가 수익률이니 재미가 있을 리 없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연평균 수익률 25%도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개미도 하루에 단타 잘 치면 25%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단타거리를 찾아 쫓습니다. 그러나 매년 꾸준히 2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5% 이상 하루에 오르는 종목은 25% 이상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미는 탐욕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1등 주식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년 25%씩 오르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누적 5년간 수익률이 무려 500%에 이르니 매년 25%씩 올랐겠거니 생각했겠지만 연간 수익률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의 수익률입니다. 2021년 31.40% 올랐지만 2013년 5.42% 올랐고요. 2014년 37.72% 올랐지만 2015년 마이너스 4.64% 떨어졌습니다. 2016년 10.3% 올랐고요. 2017년 46.11% 올랐지만 2018년도 마이너스 6.79%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9년 86.16%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 80.75% 올랐으며 2021년 12월 9일 현재 35.29% 오르는 중입니다. 애플의 연간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서부터
애플이 1등에 오른 2012년서부터 2021년 12월 9일 현재까지 10년간 수익률입니다. 25%를 넘은 적이 6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2해나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잘 넘겨야 합니다. 만약 올해 주식을 시작했는데 2018년 10월에 위기를 겪었다고 한번 칩시다. 2018년 10월 위기는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이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올리다가 나스닥이 30% 이상 떨어지는 나락으로 간 경우입니다. 10월서부터 12월까지 애플은 전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저점에 팔고 그만뒀을 것입니다. 저도 이 당시 큰 돈을 날리면서 마이너스 3%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즉 MDD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투자 상품이 특정 기간 동안 최대 얼마나 손실이 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MDD를 잘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저도 30% 폭락장에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점에 팔고 다시 오르면 본전 생각나서 사고를 반복하다가 계좌가 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꾸준히 오르면 위기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의 대비는 평소에 매뉴얼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야 폭락장이 왔을 때 매뉴얼대로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2.5% 떨어졌는데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씩 떨어지는 장에서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증권시장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안정적이다. 하지만 단기 투자를 해오다 시세 폭락으로 팔지 못하는 건 장기 투자자가 아니다. 전선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아마도 개미 대부분은 이럴 것입니다. 단기 투자를 평소에 즐겨 하다가 시세 폭락으로 50% 이상 빠지면 계좌 닫고 주식 쳐다보지도 않는 일 말입니다. 그래봐야 본인만 손해입니다. 어차피 재테크는 주식과 부동산 둘뿐입니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오르지 않고 진짜 위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합니다. 주식은 부동산보다 많이 오르지만 등락이 심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주식을 할 것이라면 위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돈의 철학에서 진멜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은 희소할 때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희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량한 주식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하며 MDD도 슬기롭게 잘 넘겨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돈의 욕망만을 하고 우량한 주식을 보는 눈이 없고 단기 투자를 하며 MDD에서 팔고 떠나거나 계좌를 닫아버리니 말입니다.